검찰이 문재인이 나가자마자 어제 월요일날 곧바로 조국 집을, 방배동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45평 아파트인데 11시간을 뒤졌다는데요. 어제 9시에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해서 저녁에 8시에 끝났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아침 일찍 검찰에 성합차가 가 있었다는데 조국이 나온 뒤에 들어갔다는데 검찰이 조국 본인을 직접 이렇게 마주치지는 않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조국도 검찰이 와 있다는 걸 알고 출근을 한 걸로 보이고 검찰도 가서 기다리다가 아마 아침에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행여나 영장 문제가 이렇게 샜을까봐 상식적이라면 이 조국 집 근처를 검찰이 오래전부터 좀 나름 감시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제가 조국을 마주쳤을 가능성이 많다 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지만 적어도 조국이 나오기 전에 검찰이 그 아파트 주변에 있었던 것은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중요한 압수수색을 나갈 때는 아침에 굉장히 일찍 주변에 있지요. 자,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을 11시간 했다. 45평 아파트를 뒤지는데 11시간을 했다. 이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보통 압수수색 오면 한 2시간 뒤지면 많이 뒤져도 집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오히려 압수수색한 물건에 대해 그 당사자와 지금 목록을 확인하는 부분에 한 1시간 그래서 한 3시간을 보통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11시간을 뒤지면서 진풍경이 났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한때 70여 명 그리고 유튜버를 하는 보수 유튜버들, 기자들까지 가 있고 또 아파트 경비원이 기자나 유튜버를 쫓아내니까 주민들이 경비원 보고 내가 주민인데 왜 쫓아내냐고 뭐라 하기도 하고 검찰이 압수물 박스를 들고 놓을 때는 이제 박수를 치기도 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까지도 들립니다. 유일하게 그 사이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점심때 짜장면을 배달하고 온 이 배달한 사람인데요. 2시 40분에 9명분을 배달하면서 중년 여성이 배달했다. 아마 정경심이가 배달한 것 같습니다. 거실에 중년 여성 정경심이, 젊은 여성 조민희, 그리고 또 다른 남성 아마 조국 측이 불른 변호사일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있었고 중년 여성은 눈이 안 좋은지 눈에 손을 잡고 갖다 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 시간이 길어진 것은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르게 뒤져야 될 부분이 나왔고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또 압수수색하고 있는 도중에 판사한테 가서 발부를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 압수수색을 갔을 때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는데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더 뒤져야 될 부분이 생겨가지고 법원에서 영장을 이렇게 새로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국의 그 영장에는 뭐가 적혀 있었는가 하면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가 발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조국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3번째 청구됐다가 지금 발부된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집요하게 영장을 청구했고 그리고 법원이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하다가 이번에는 조국 집을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검찰의 입장이 소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조국 부부의 계좌 추적 건도 지금 영장을 발부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영장에 기재된 핵심은 증거인멸에 대한 교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갖다가 적어 놨다는 거예요. 검찰로서는 조국 집까지 뒤졌다가 만약에 조국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곧바로 한국의 사이비 좌파들이 총출동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지금 공지영이 같은 경우에는 70군데를 압수수색하고도 그렇게 검찰이 아직 조국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어제 막 떠들어댔어요. 조국하고 공지영이 그리 친한 사이고 비호해줘야 되는 사이인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조국 뒷을 뒤지다 보니까 막상 생각도 안 한 부분이 생겨서 갖고 가려니까 변호사가 안 된다. 영장의 장소와 그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 않냐 하니까 이제 검찰이 또 연락을 해서 법원에다가 그 부분을 추가해서 영장을 재발부받아가 들고 가면서 이제 어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요. 11시간이요. 그래서 이제 2시 40분쯤에 이제 너무 길어지니 한 끼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루 종일 쫄쫄 굶게 생겼으니 맹색이 이제 법무장관 집이라고 짜장면을 이제 불러다 시킨 모양입니다. 조국은 어제 6시 반쯤 끝나고 30분이면 갈 집을 검찰이 안 가고 있으니 1시간 반 동안 밖으로 맴돌다가 나중에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주변을 정리하고는 경찰이 눌러주는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국이 지금 집에 들어간 시간이 밤에 10시쯤이라고 하니까요. 1시간 반 차를 타고 돌아간 게 아니라 6시 반 끝나고 3시간 반쯤 차를 타고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검찰은 어제 이 조국 집뿐만 아니라 지금 4군데를 더 뒤졌습니다. 딸과 관련해서 이화여대, 그러니까 조국 딸이 고려대 들어가기 전에 이화여대도 원서를 냈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과 관련해서 아주대, 충북대, 로스쿨, 그리고 연대도 지금 뒤졌습니다. 조국 아들은 연세대 정치대학원에 정치학과 한 번 떨어지고 2번째 지금 붙은 모양입니다. 자, 민병두가 민주당의 의원이죠. 그만둔다고 뭐 그때 이상한 일 말려가 하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 혐의가 있다고 해도 서재 컴퓨터 뒤져봐야 2-3시간 끝날 일을 9명이 짜장면 주문에 시간 때우고 양말, 휴지, 책갈피, 수채통 뒤져가며 이 범죄인인 양 낙인을 찍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오랜 시간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조국 자택의 금고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또 차량 압수수색,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의 신체 압수수색, 차량 압수수색, 집 압수수색 이 3개를 하는데 어제 이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실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흘리는 쪽이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자료를 이렇게 확보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 2갈래가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어제 검찰의 조국 집 압수수색은요. 이미 치울 만큼 어지간히 치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법원이 영장을 2차례나 기각하고 3번째에 이제 응해준 거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조국은 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뒤지면 뭐가 나오겠느냐 하는데 저도 압수수색을 받아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뒤지면 뭐가 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우는 사람이 뒤지는 사람을 못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 사태에서 조국 가족이 위조는 잘하고 뭐 저기 사모펀드나 이 코링코 이런 거 운영은 잘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어벙하다. 입으로만 법을 가르치는 거 형법을 잘하고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는 거는 잘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이번 이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이 허술했다. 그러니까 자식들 그냥 의사, 변호사 만들려고 하는 꼴은 치밀한데 저거가 지금 당할 때는 평생 안 당하고 갑질하며 살아와 놓으니까 어리 되었을 때 대응이 매우 약하고 또 제대로 자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한 거는 첫 번째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뒤지다 보면 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자세로 갔고 신체 압수수색을 통해 스마트폰은 압수하지 마라. 그럼 봐줘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을 때 또 정치권이 난리를 칠까봐 의식은 했죠. 다만 세상에 보라는 듯이 조국 집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선전 효과를 노렸다고 봅니다. 왜? 검찰 앞에 토요일 밤에 좌파들이 몇천 명 몰려와서 난리를 쳤다 하니까 검찰이 화가 난 거죠. 그래, 너희들이 우리 보고 정치검찰이라 그래? 손혜원이까지 와서 떠들어 이제. 그래, 그러면 문 나가고 나면 곧바로 한번 뒤져서 망신을 주지.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제 딸 아들과 관련돼서 학교들을 또 뒤지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 공사문서 위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온갖 학교에 다 제출됐다면 제출 하나 할 때마다 범죄 하나 추가해요. 사문서,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대에 냈다. 떨어진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출했다는 게죠. 그 다음에 뭡니까? 로스쿨도 충북대 로스쿨, 아주대 로스쿨. 그러니까 검찰은 이 부부가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를 하고 그걸 행사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위한 어떤 마음 때문에 한 번쯤 썼다라는 것과 아주 반복해서 동양대 표창장 그 다음에 무슨 키스트에 무슨 인턴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기타 봉사활동 자질구레한 것도 위조하고 심지어 조국이 또 이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센터의 인턴증을 또 위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이들은 상습 공사문서 위조 범이자 행사 범이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도 처벌을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보다 더 악질적인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검찰이 이제 우리가 적당히 할랬는데 너가 위조 문서를 써먹은 데를 끝까지 뒤져서 다 찾아서 보내버리겠다라는 걸 어제 시사한 부분이에요. 법을 좀 아는 사람은 그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를 알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또 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했죠. 조국 집에 이 하드디스크에서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 활동 증명서 중에 직인이 지키지 않은 미완성본이 발견됐다. 아니, 그거는 법공익인권센터에만 있어야지. 조국 컴퓨터에, 집에 컴퓨터에 도장이 안 찍힌 게 발견됐다는 거는 그거는 집에서 위조하고 나중에 도장을 갖다 꼽는 과정에서 중간본이 하나 발견됐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국이 직접 이걸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하나 위조해서 찍었겠죠. 이제 도장 자체를 빨간 걸로 옮겨 갖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 그렇게 하기보다는 직접 도장을 찍은 거를 해서 도장은 또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조국 딸
그리고 단국대 장교수 품앗이 해준 논문 제1저자 아들 외에 조국과 또 잘 아는 사람의 아들 것도 하나 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조국 부부가 마누라는 동양대에서 또 키스트에서 조국은 서울법대에서 상습적으로 저것 거와 품앗이 해준 사람 또 남의 거를 위조해 줬다면 이거는 죄질이 우발적인 입시 비리를 넘어서서 조직적인 범죄단이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형이나 또 신병 처리, 불구속 이런 부분에서 매우 엄정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컴퓨터 하나를 조국 집에 원래 3대 다 갖는 줄 알았는데 2대만 그 정권회사 직원한테 맡겼고 1대는 안 맡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그걸 겨누고 있었는데 어제 그거를 이제 들고 왔고 또 기존의 하드를 교체한 컴퓨터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하면 몇월 며칠자로 증거인멸하기 위해 컴퓨터 하드를 바꿨다. 지금 그런 문제까지도 자 바꾸고 난 뒤에 새 거를 갖다 집어넣었을 거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깡통 컴퓨터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대한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어제 정치적인 압수수색을 애초에 했지만은 그 결과 또 다른 성과를 거둔 걸로 보입니다.